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마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70만원이고요. 마이너스 18만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손실 보는 날은 목이 잠깁니다. 힘들었습니다, 오늘. 코스트라니스님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수익을 볼 때보다 손실을 볼 때 배우는 게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보면 내가 잘해가지고 수익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따로 거기에 대해서 복귀를 안 한다는 거죠. 역시 나는 잘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손실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복귀를 해보게 되죠. 그래서 손실 본 날 원인 분석을 정확히 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실 봤다고 해가지고 오늘 손실 봤네 그러고 그냥 그대로 덮어버리면 그 일이 다음에 발생했을 때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그럼 발전이 없죠. 그러니까 손실을 봤을 때 왜 손실을 봤는지를 파악해갖고 다음에 그와 유사한 형태의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난번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해가지고 좀 조심할 수 있죠. 완전히 대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가더라 하는 경험치가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저한테는 상당히 또 한 번에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날이었고요. 또 그렇게 하면 또 맨날 공부만 하고 언제 돈 벌래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손실은 봤지만 그래도 또 장이 끝나면 바로 또 손실에 대한 아픔을 잊고 내일은 또 새로운 태양이 뜨니까요. 오늘 뭐가 잘못됐는지 객관적인 관점에서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발 물러서서 이건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됐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방법은 항상 생각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줄 거 놓고 이거 이탈하면서 손절 이거 이탈하면 매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유를 찾습니다. 손실이 나면 왜 손실이 났을까, 왜 빠졌을까, 올라가면 왜 올라갔을까, 이걸 이유를 계속 찾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경험치로 이제 수익 올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100% 먹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4년 동안을 계속 경험치만 쌓고 있습니다. 돈은 못 쌓고 경험치만 쌓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미정시가 좀 특이했습니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다우가 1.27%, 나스닥 1.5%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독일 증시는 거의 안 빠졌죠. 이렇게 된 이유가 갑자기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면 나스닥 1.5% 빠졌는데요. 분봉으로 보시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 새벽 4시쯤 돼가지고 장 후반에 가서 그냥 쭉 흘러내려버린 겁니다. 특별한 무슨 악재가 뜬 게 아니고 뉴스 찾아봤는데 특별한 악재는 없었어요. 그냥 매도가 나왔는데 매수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매도가 나오는데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르륵 흘러내려가지고 그냥 마치 무슨 큰 사건이 악재가 터져가지고 흘러내리듯이 주르륵 빠져버렸습니다. 반등하면 제대로 못 주고 쭉 흘러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시장하고 나서는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죠.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습니다. CPI, 유럽 CPI라든가 등등 해서 기타 주변 환경은 바뀐 게 별로 없었습니다. 좋았는데 주르륵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걸 이제 굳이 왜 그랬을까를 이제 전문가들이 해석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이게 보면 거의 역사적 고점 위치에 다 와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고치에 다 와가면 이제 밑에서 잡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를 만큼 올랐다,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좀 벅찰 것 같다, 그럼 이제 좀 챙기자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한 고점에 대한 어떤 부담감으로 이익 실현하는 매물이 나왔고 그걸 고점이 다 돼가는데 여기서 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안 받아주니까 주르륵 흘러내려버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정시가 특별한 악재 없이 그냥 쭉 흘러내렸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오히려 더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빠졌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악재가 해결되면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그냥 그 수급에 의해서 파는 사람이 많고 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흘러내렸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안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하락을 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뭐냐면 장 끝나고 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침에 보니까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4% 정도 빠졌었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많이 빠졌죠. 4.24% 빠졌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플러스 4. 몇 프로 정도 빠진 만큼 다시 되돌아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나머지 기술주들이 반도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등하니까 나머지 기술주들도 전부 다 반등하는 그림이 나와가지고 나스닥 선물이 거의 플러스 0.5 정도, 플러스 0.5, 0.6 정도. 그러니까 1.5% 빠졌는데 플러스 한 0.5 정도 되는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나마 우리나라 증시에, 국내 증시에 다행이었던 아주 큰 다행입니다. 이게 또 하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다른 거 같으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뭐 캐터필러 이런 거 같으면 큰 영향이 없는데 하락이었으니까 악재 이렇게 하는데 기술주에 해당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에 실적 발표가 잘 나와버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연결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삼성전자가 안 빠지고 반등해버리는 그림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대거 사버리죠. 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제 선물을 1조 6천원인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이 미증시가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1조 6천원치 사놨는데 미증시가 급락해 버렸기 때문에 개인들이 저만큼 선물 사놨으면은 패대기 쳐갖고 그냥 쭉 빼버릴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선물을 상방적으로 배팅해 놨으니까 삼성전자 같은 거 이걸 집중적으로 사가지고 지수를 방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어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거래소 주수가 많이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0.55%밖에 안 빠졌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는데 미증시가 급락했으면 이렇게 빠져내려와야 되는데 이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갖고 반도체 종목으로 해갖고 방어를 해버리는 바람에 안 빠지고 어느 정도 그 하방이 지지되는 이런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오늘 선물 3,500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는 현물은 거의 뭐 약간 사는 정도.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방어를 잘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있었던 게 대주주 요건 하나 그게 50억으로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되는 거 발표가 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그 대주주 요건에 걸렸던 사람들이 매도할 물량이 이제 안 나와도 되니까 이 부분이 시장에 부담을 좀 덜어줬다. 너무 늦게 발표했기 때문에 그게 호재로 작용해갖고 뭐 확 올라갈 그림은 안 나왔지만 적어도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앞으로 매도 물량이 그렇게 안 나오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미정시는 급락했지만 미국 선물 지수가 올라가는 데다가 대주주 요건 완화를 해갖고 앞으로 그 다음 주 초죠 거의 27일쯤이지 싶은데 26일 아니면 27일이 싶어요. 이때까지 대주주 요건에 걸려가 매도 물량에 매도 폭탄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방어될 것 같다.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안 팔고 싶을 겁니다. 삼성전자든 뭐든 간에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주기 때문에 특별한 심각한 악재가 아니라면 안 팔고 그냥 버틸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 팔면 배당금이 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웬만한 악재에는 버티는 지탱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은 잘 안 빠지는데 잘 방어를 하는데 개인들이 좋아하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급등락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테마주들을 특히 급등락 나올 수 있는 아주 불안한 시장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견조하게 잘 버텼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미정시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정시는 잘 방어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그 제가 매매한 부분인데요. 제 종목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그 아침에 장 시작하고 나서 제가 어제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종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미증시가 하락을 해버리니까
이게 일단 위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가지고 있는 걸 절반 아니죠. 8종목 중에 5종목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바로 시간에부터 막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던졌던 게 시간에 거래에서 5종목을 매도 주문을 넣었는데 SY가 일단 팔렸어요. 보합에 시간에 거래에서 매도 주문 넣었는데 팔렸으니까 보합에 팔았죠. 이건 손해 안 보고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잘 팔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팔려가지고 장 시작하고 나서 막 던졌습니다. 현대건설부터 해가지고 그 장 시작하고 바로 던졌으니까요. 거의 여기서 팔았습니다. 한 1% 정도, 1점 몇 프로 손실난 상태에서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빠질 줄 알고 팔아버리고 그다음 그 현대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 떨어져 있길래 여기서 바로 팔았고요. 그래서 다 손절했습니다. 1점 몇 프로에서. 이거 손실이 조금씩 생겼죠. 뭐 15,000원, 뭐 18,000원 이렇게 다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동원금속은 이게 운 좋게 오늘 아침 올라가더라고요, 위로. 그래서 이거는 수익 보고 팔았습니다. 그나마 이게 좀 보탬이 됐어요, 살림에. 동원금속 얼마에 팔았냐면 2,030원에 팔았어요. 이걸 또 이것까지 끌어올려 주더란 말입니다. 운 좋게 쭉 올라가서 여기서 팔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동금속을 100만원 가지고 있던 걸 팔았습니다. 여기 거의 한 2% 가까이 되지 싶은데요. 100만원 가지고 있던 거 여기서 이제 수익으로 익절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제 수익 났는 데다가 추가로 익절하고 팔았습니다. 이거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 아침에 현대차하고 기아차 쪽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이 다 상승을 했어요. 지금 이 그림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 쭉 올라갔습니다. 전부 다 자동차 관련주들이 무슨 난리 난 것처럼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길래 지금 미증시가 떨어지고 했는데 특별하게 재료가 없는데 왜 올라가지 이러고 이제 그냥 다 팔아버렸어요. 가지고 있던 거를. 동금속을 다 여기서 손절했으니까 지금 제 오늘 가격 중에는 가장 높은 가격에 2,030 팔았으니까요. 잘 팔았습니다. 빠져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쭉 다시 뒤로 밀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가 장 초반에 상승하는 바람에 운 좋게 가지고 있던 걸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팔았던 게 현대인프라, 현대건설기계 이건 손절, SY는 본전에 그냥 바로 팔았고요. 동원금속은 수익 보고 팔았고요. 그 다음 스맥도 이게 어제 시간에 거래서 조금 약했어요. 그래서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얘도 거의 바로 던졌습니다. 이건 손실 보고라도 이건 안 될 것 같아서 4,530원이니까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서 팔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가격 비슷하게 왔습니다. 이것도 이 재료가 나빠서가 아니고 시장이 안 좋아 보이니까 불안감에 이제 일단 줄이고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 팔아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내일 또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물량을 무조건 정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주르륵 팔았어요. 스맥까지 팔고 이제 세 종목을 남겨놨습니다. 국제약품하고 태평양물산하고 한국수출포장 이렇게 세 종목을 남겨놨습니다. 이건 믿었거든요. 이건 독감 폐렴 쪽이니까 지금 테마가 살아있으니까 얘는 버틸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놔뒀고요. 그 다음 이 한동훈 관련주 쪽으로 해서 비대위원장 추대할 것이라는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왔어요, 간밤에. 그래갖고 제가 봐도 그럴 것 같고 어제 방송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비대위원장 추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승부를 건 겁니다. 이거 태평양물산 200만원 가지고 있었고 한국수출포장을 어제 시간에서 더 잡아갖고 거의 한 170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종목을. 그래서 여기서 수익 나면 오늘 손실 났던 거 몇만원 손실 본 거 커버하겠다 생각하고 여기다가 승부를 걸었는데 이게 한동훈 관련주 마지막 이야기할게요. 먼저 하겠습니다. 한동훈 관련주 보시면은 폭탄 맞아버렸습니다. 완전히. 와이드 플리닛은 계속 점으로 가다가 이것도 진짜 너무 심했죠. 이게 3,000원짜리를 지금 3만원까지 10배까지 땡기고 지금 오늘 쭉 뒤로 밀어가지고 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뭐 별의로 치더라도 그동안 강했던 대상홀딩스 12%나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금속 14% 빠졌고요. DTNCR로 이 종목도 17% 빠졌고요. 그다음 태평양물산 거의 한 10% 빠졌죠. 한국수출포장 7.3% 빠졌습니다.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은 200만원 가지고 있었으니까 태평양물산 마이너스 20만원에 한국수출포장 거의 한 15만원 정도에서 한 35만원 마이너스 났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걸
진짜 눈물을 머금고 빠르게 손대를 했기 때문에 좀 다행이었습니다. 200만 원 가지고 있던 거를 내려올 때마다 비중을 자꾸 줄였어요. 그나마 줄여가지고 여기서부터 비중을 줄였는데, 줄이고 나서 그 다음 다시 또 여기서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아침에 쭉 내려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여기서 100만 원 손절했어요. 손절했는데 다시 그 비대위원장 추대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속보로 떴습니다. 오늘 2시인가 해갖고 해주시던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그 사임을 해야 되겠죠. 사표 쓰고 나와야 되겠죠. 사임하고 비대위원장 추대되는 그걸 이제 그 한다고 이제 뉴스 나왔습니다. 속보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추대가 됐다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해서 쭉 올라갔는데 많이 못 올라가고 쭉 가다가 여기서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정말 그 고통스러운 부분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되면 호재라고 생각하고 이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계속 이제까지 버텼는데, 일봉으로 보시면 이 열악한 상황에 밀리 내려오는 이 상황에서 버티고 버텼는데 그 재료가 떴단 말이에요. 위원장이 추대됐단 말입니다. 그럼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이제 수익 좀 나겠지라고 보고 있는데 다시 되돌아가 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과 현실이 달라졌죠. 이 부분에서 이제 엄청나게 갈등을 하는 겁니다. 이걸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부터 해갖고 막 뭐가 잘못됐지 뭐 뉴스 막 다시 확인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얘만 빠지면 모르겠는데 다른 것도 같이 빠지고 있단 말이죠. 얘는 뭐 그 전에부터 미리 빠졌습니다. 미리 이쪽 종목 가진 애들이 머리가 동작이 빠른 것 같아요. 미리 한 10% 정도 빠져 있다가 그 뉴스 뜨고 나서 약간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빠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빠졌습니다. 들었다 놨다 막 하고 있네요. 여기다. 이런 식으로 다 그렇습니다. 아침 눌리다가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올라가다가 다시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종목들이 다 같이 빠지니까 이건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좋게 봤더라도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 뉴스가 나왔는데 내려가 버렸으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뉴스는 정확히 나왔습니다. 비대위원장 추대하기로 했다가 됐기 때문에 오늘 법무부 장관 사표 썼을 겁니다. 아마 사임하는 거 하고 뭐 오후 2시 어제 했으니까 재료가 떴다는 얘기예요. 떴는데 뒤로 밀리니까 이건 그 코스닥 선생님 책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베타 콤플리라고 표현해놨어요. 기정사실이라고 해석을 붙여놨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을 때 투자자가 반응하는 그 부분이 이제 이 베타 콤플리로 표현했는데 이게 주식시장에서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종목이 실적이 아주 좋을 것 같으면, 실적이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게 나오면 여기서 칩시다. 이 종목이 갑자기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올라가는 겁니다. 미리 실적 발표하기 전에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 와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 하락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좋을 줄 알고 매수했는데 올라갔는데 실적이 좋게 나오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실적이 좋을 줄 알고 올라왔는데 실적이 좋으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적이 좋을 줄 알고 올라왔는데 실적이 좋으면 하락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좋을 줄 알고 올라왔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급락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을 줄 알고 올라왔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앞으로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재료 노출,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는 그 코스트라인쌤 책에는 베타 콤플리 해갖고 기정사실이라고 써놨고,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흔히들 말하는 재료 노출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도 바로 그걸로 봐야 될 거라는 거죠. 그 비대위원장 추대를 할 줄 알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출마할 것이라고는 기대감으로 이때까지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얘는 뭐 많이 못 얘도 많이 올랐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왔으니까 이만큼 올라왔다는 얘기죠. 이게 여기서 시작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그 일이 생기니까 이제 재료가 노출됐다는 얘기죠. 국회의원 출마할 줄 알았는데 출마했으니까, 출마하고 나서 또 출마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의 뭔가 없다 이런 얘기, 출마해봤으면 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재료 노출해갖고 팔고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났다. 이쪽에서 대거 그냥 폭탄으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미리 올라와 있다가 뉴스가 터지니까 던져버리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서 고민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 진짜 머릿속에서는 이걸 버텨야 된다 생각하는데 내려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꺾일 때 도저히 못 참아갖고 이제 200만 원 가지고 있던 데서 계속 손절하기 시작한 거 쭉쭉 팔아가지고 손절해갖고 쭉 팔아갖고 이 정도에서 거의 다 팔았을 겁니다. 아마 마지막에 더 이상 이제 포기다 그러고 손절했고, 마지막 남았던 30만 원을 여기서 팔았지 싶어요. 여기서부터 계속 팔다가 손절하고 그다음 이제 완전히 다 정리를 했습니다. 또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게 한국 수출 포장인데요. 얘는 거의 여기서 팔아버렸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얘는 3등주기 때문에, 2등주도 아니고 3등주죠. 3등주기 때문에 이건 혼자 힘으로 못 올라가거든요. 다른 거 올라가면 뒤에 따라가니까. 다른 거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가다가 다른 거 못 올라가니까 이제 더 빠져버립니다, 뒤로. 그래서 얘는 아니겠다 싶어서 이것도 바로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손절하면서 오늘 손실이 좀 많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두고두고 복귀를 해가지고 앞으로 재료 노출에 대한 부분은 어떤 현상에도 기대했던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대 동작이 취해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던져야 된다. 이걸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일이 또 생기진 않기 때문에요. 이 재료 노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제 손실의 대부분은 지금 18만원 손실 나왔는데요. 다른 거 저거 아까 5종목 손절한 거는 뭐 동원금속 이거는 플러스 2만원이었고, 나머지 합쳐봐야 이게 전부 다 합쳤을 때 한 2, 3만원, 한 3만원 정도밖에 손실 안 났습니다. 손실 안 났는데, 나머지 15만원은 한동훈 관련주 두 종목에서 대거 손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독감 관련해갖고 제가 국제학품 가지고 있었죠. 그 독감 관련주를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단일가 한번 볼까요? 아직까지 좀 밀리고 있네요. 얘도 뒤로 밀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시작했는데 조금 올라가는 척 하다가 쭉 밀렸습니다. 밀려가지고 엄청나게 열을 먹었습니다. 버티다가 밑에서 조금 더 잡았어요. 여기서 더 잡아가지고 다시 올라갈 때 이익 실현 쭉 해갖고 결과적으로 다시 100만원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맞춰놨는데 그나마 보합까지 땡겨 올려갖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얘는 빠지다가 다시 들어올려가지고 보합에서 끝났기 때문에 방향을 아직까지는 시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워낙 시장이 급등락하는 바람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얘가 힘을 이쪽으로 매수세가 못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밀리긴 했는데, 그나마 끌어올려가지고 보합까지 당겨 올린 이 그림으로 양봉으로 마감한 이 부분은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요거는 안 팔고, 그러니까 밑에서 잡아갖고 위에서 이익신하고 100만원 현재 다시 맞춰놨습니다. 국제학품은. 그래서 요 종목은 아직까지 시세가 살아있다. 그리고 독감은 계속 확산하고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계속 독감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자가 계속 발생하면 이 재료가 죽었다고 보기엔 좀 그렇거든요. 아직 재료 노출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날씨가 되게 춥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100만원 그대로 남겨놨고요. 그 다음 오늘 흐름으로 보면 이 메가에이스라는 이 종목이 여전히 오늘 대장격으로 움직였어요. 이거 땡겨 올리면서 국제학품이 따라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고, 수젠텍도 이거 같이 연결돼 갖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흐름이 메가SS하고 수젠텍하고 국제학품 요렇게 종목은 그냥 같이 묶여 가지고 독감 관련주 테마로 형성해 갖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국제학품이 가장 지금 약이 부족하다 하니까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한 종목 추가했습니다. 화일약품, 요거 종가에 100만원 잡았습니다. 요건 이제 흐름이 계속 밑으로 빠지다가 안 빠지고 지금 자리를 지켰죠. 끌어올리진 않았는데 오늘 분봉으로 보면 아침에 쭉 끌어올리는 모습 나오다가 눌러가지고 아직까지 물량 확보를 덜 했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밑에 하방을 방어하면서 물량을 모으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살짝 들어올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감 관련주로 이 원료의약품이기 때문에 지금 독감 쪽에 약이 많이 부족하니까 원료의약품 쪽이 가장 재료가 있을 것 같아요.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래서 요것도 시세를 한번 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화일약품 한 종목 오늘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원래 있던 국제약품 100만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일약품 100만원 추가로 잡고요. 나머지는 다 팔아버리고, 일단은 지금 시장이 불확실한 데다가 내일 금요일인데 이게 월요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내일 되면은
이 월요일 공휴일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 화요일 수요일 가게 되면은 그 배당 기산일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또 배당을 받느냐 마느냐 뭐 이쪽 연말 마감 분위기가 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가면은 거의 저 장이 거의 끝나버려. 29일부터가 끝날 겁니다. 아마 28일 아니면 29일부터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날짜가 며칠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나고 나면은 1월달 1월 지금 공휴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1월 1일은 쉴 거고요. 그럼 1월 2일 지금까지 해서 공휴일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되면 다음 주 가면 이 긴 시간 동안에 홀딩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만약 그 외국인처럼 뭐 물량 돈이 많고 이래가지고 배당받을 것 같으면 삼성전자 이런 거 사놓고 그냥 버티자 이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배당 받을 거니까 어차피 배당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년에 가서 하면 되니까 전망도 좋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같이 이제 이게 금액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배당 그 받으려고 잡았다가 배당날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급락해 버리면 이게 그 배당 받는 금액보다 손실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받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 개인적으로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배당을 안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왠지 모르게 좀 너무 고점 위치에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 쪽이면은 뭐 배당 받고 나서 밑으로 또 안 빠진다 이렇게 하겠지만 배당 받고 그 다음에 시장에 악재가 생겨갖고 빠져버리면 그 손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차라리 그냥 현금 가지고 연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식에 부담을 안 가지고 올 연말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내일 제가 아침에 장거리 운전할 일이 생겨가지고 아침에 시장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갔다 오면은 거의 오후가 돼버릴 것 같아서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오늘 종목을 빨리 정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종목 가져가다가 괜히 들고 갔다가 내일 갔다 왔는데 급락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또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다 정리해버렸고 이 두 종목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독감 관련주인데 이게 뭐 급락하고 그럴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만원씩만 가지고 있으니까 요 정도 비중이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기타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 대동 이게 그 포스코의 뭐 그 MOU 해가지고 로봇 관련해서 뭐 한다는 뉴스 나왔습니다. 호재성 뉴스 나왔습니다. 그 대동기아가 먼저 상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대동 따라서 뒤에 상한가 들어가는 그림 나왔고요. 그 다음 포스코 관련주들 대거 오늘 상승을 많이 한 것 같고 그 다음 삼성출판사는 이거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그거 있죠. 그 뭐죠? 아기상어 핑크퐁 그거죠. 옛날에 그 핑크퐁 할 때 이 종목이 움직였는데 그 핑크퐁 그 회사가 그 상장 가능성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삼성출판사가 모회사입니다. 그 아들이 핑크퐁 그 회사 만드는 거고 삼성출판사가 그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죠. 그래서 모회사니까 자회사가 상장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미리 상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강했고요. 그 다음 이 모비데이즈하고 와이즈버즈하고 플레이드 이 종목은 막 올라가길래 보니까 뭐 메타스레드 관련 광고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해놨더라고요. 전부 다 보니 메타스레드라고요. 그래서 모비데이즈 상하게 들어가길래 이거 플레이드 이거 단타로 한번 들어갔었어요. 여기서 잡았는데 다시 이렇게 내려오길래 아 이거 아닌갑다 싶어가지고 30만원 잡았거든요. 아닌가 싶어갖고 본전에 팔아봤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상한가 들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이런 건 이건 이제 계속 단타 연습하면서 한번 해봤던 건데 이것도 30만원 잡았으면 이게 한 14%대니까 한 4, 5만원 벌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 여튼 요런 부분 아직까지 좀 디테일하게 좀 경험치가 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계속 잡고 있었으면 30만원치라도 잡고 있었으면은 한 14%대에서 잡았을 거니까요. 16% 먹고 내일 또 갭으로 뜰 거니까 팔면 되는데 일단 뭐 그런 정도가 움직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정치 테마죠. 괜히 잘못 걸려가지고 이거 이제 당분간은 조금 그 진정될 때까지는 이게 돌아서 갖고 바로 급등할 일은 없습니다. 거의 그렇게는 잘 안 되거든요. 이 물린 사람들 정리 다 하고 돌아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동훈 관련주는 저는 일단 발을 빼겠습니다. 빼고 그러고 보니까 별로 테마가 남는 게 없었어. 독감 관련주나 조금 신경을 쓰고 올 한 해를 보내고 그다음
올해는 좀 허무하지만 수익으로 마감했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손실도 안 생기고 마무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정도로 해서 대충 마무리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일 그 운전하고 와서 일단 오후에 들어오니까요. 와가지고 매매 짧게 하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